사실 오늘 이제 주제는 한국광고참사위원회 임무와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순서는 이 지혜와 광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자회가 어떤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협력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사도직 생활계의 그 회원과 규칙서입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광부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국광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여기 지금 서약하신 회원들도 좀 계실 텐데 혹시 광부에서 무슨 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사실 광부위원이 되기 전에는 뭐 광부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사실 또 광부 위에는 또 세계참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광부에서 또 세계참사위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조직 원리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우리 협력자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보통 우리가 친숙한 조직은 이제 기업이나 이런 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국에 뭐 무슨 그 옛날에 뭐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 뭐 삼왕오제 시대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그게 태평성대의 어떤 전형적인 거잖아요. 아마 그 시대의 조직 원리가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인 조직 원리인데 아마 그 시대에 국가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그런 공동체적 사회에서는 사실은 위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협력자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이 우리나라 그 협력자 조직이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혜와 광부 관계를 보면 회원의 이제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회원 34조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제목 이름이 유연한 조직이에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딱딱하게 막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걸 절대 뭐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딱딱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협력자의 우선 창립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창립자의 의도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사도직 생활계 뒤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돈보스코 성인이 직접 그 협력자들한테 준 규칙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지회, 관부, 세계 이렇게 세 가지 관리 단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부와 세계 사이에 지구 단위가 사실 하나 들어있어요. 편의상.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부는 그래서 세계 참사위원회가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를 좀 나눠서 편의상 관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 총 책임을 담당자는 지금 이제 전에 한국 광부장 하셨던 현명한 신부님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연하고 기능적 유연해야 되고 또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조 자체가 그냥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조직 구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러니까 협력자들이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교와 사명이 있어서 개방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와 고무 책임은 원래 총장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만든 규칙서를 보면 살레시오의 장상이 협력자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자의 세계참사위원장이 우리의 장상이 아니고 살레시오회의 총장 신부님이 우리의 장상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보통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제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그분이 총장을 대리해서 이제 지회, 광구, 세계 참사위원회 위임해주고 대표권도 각 그 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협력자의 기본 조직은 뭘까요? 여기 지회, 관구 세 개가 있는데 기본 조직. 예, 기본 조직은 회원 36조 1항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협력자의 기본 조직은 지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회가 기본 단위고 그럼 광구는 어떤 일을 하냐? 광구는 그거를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구는 이제 지회들로 구성이 되고요. 모든 광구에는 광구참사위원회를 두고 이 광구참사위원회는 광구대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회참사위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보통 그 천주교 보통 사회교리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일반적인 보조성의 원리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성의 원리라는 건 제가 요거를 서울대교구 카톨릭 정보사전에서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국가나 어떤 목적으로 조직된 여러 기관을 보다 큰 사회 구성체라고 할 때 이제 이 보다 큰 사회 구성체는 개인이나 작은 생활 서클을 위해서 취하는 보충적 또는 응급적으로 쓰는 조치를 보조성이라고 하고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큰 사회 구성체가 작은 사회 구성체나 개인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보조성이고요. 이 보조성은 보다 작은 하위 공동체가 능히 치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끝낼 수 있는 것을 상위 공동체에 속하는 것처럼 요구할 경우는 정의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할 수 있는 걸 위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모든 사회 질서를 극도로 저해하고 혼란시키는 일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회 기능이 본질상 또 개념상 보조적이다. 사회 측으로부터 기능과 수행을 항상 지원하는 상태만 있으면 되고 개인, 가족, 직종의 활동은 오로지 뒷받침하고 보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위에서 다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서 하는 활동을 그러니까 보조해주고 보충해주라는 그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와 같이 상위의 권위자가 하위의 권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 또는 한 사회에 있어서 권위자가 사회의 구성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해주는 일을 보조성의 원리라고 지칭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카톨릭 사회교리에서 중요한 원칙이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시행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이외에 다른 바깥의 사회 조직은 다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당에서 레지오 같은 단체들도 보면 다 프리시디움이 기본 단위잖아요. 그리고 위에 꾸리아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이 원칙 하에 있는 건데 우리 조직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원칙 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조금 명확해지는 거죠. 광고가 다 뭐 지시하고 뭘 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지회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각 지회 역시 다 기본 단위지만 각 지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회원 개개인들을 모아서 뭘 뭐 이끌고 지도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보다는 그 회원들이 협력자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고무해주고 그 다음에 양성하고 이런 역할이 주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같이 사도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 사도직도 역시 개개인의 협력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회단체의 구성원을 지해준다고 해서 이를 결코 파괴하거나 흡수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원조, 즉 사회가 개개인을 돕는 보조행위적인 조치에 있어 그 담당의 분할과 한정은 보다 작은 생활공동체의 자립의 한계 규정 및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현대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과거의 이 조직을 하이어라키라고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제 위에 뭐 일반 기업체 같으면 뭐 사장님 있고 밑에 이사 있고 뭐 또 부장, 과장 있고 쭉 내려오는 그 하이어라키 조직이 아니고 요즘은 홀라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홀론, 홀라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홀론이라는 거는 전체이면서 부분인 겁니다. 또 부분이면서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자체 원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역시 하나의 인간 개개인, 그러니까 근대로 오면서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것이 확립이 됐죠. 그러니까 개인 주체성, 개개인도 주체이지만 또 그들이 보이는 지혜는 아주 하나의 완벽한 전체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이 지혜의 부분인 것처럼 지혜는 또 광구의 부분이 되고, 또 광구는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똑같은 전체를 갖지만 광구는 또 지구의 또 하나의 부분이 되고, 지구가 또 모여서 세계가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조직의 예를 이제 자연에서 조금 이제 은유적으로 찾는다면 전형적인 게 이 고사리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이 잎사귀를 보면 하나하나의 모양 조그만 고사리의 그 하나의 그 형태는 완벽한 잎사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가장 조그만 부분. 그렇지만 걔네들이 또 다 모여서 또 하나의 잎사귀 형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다발로 되어 있는 고사리의 잎사귀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전체 큰 이파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떤 그 공동체적인 모습이고, 그게 통상적으로 그 원주민 공동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근데 교회의 조직 원리도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유사하게 입각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참사의 임무는 제가 여기 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규칙서 25조, 27조에 보면 이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거 표는 이제 조금 참조를 하셔도 될 텐데요. 여기에 입각해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광고참사위원회의 임무는 사도적 봉사하고 특수한 임무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도적 봉사에는 이제 협력자의 지침, 촉진, 양성, 사도직 활동 조정, 지회, 지원, 또 뭐 이렇게 주로 양성에 관한 지회 있고, 그 다음에 회원 입회에 관한 그런 회원 자격 이런 거에 관한 것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참사위원회, 세계참사위원회 이제 그 일치하고 연대하는, 또는 살레시오 가족이라 하면 보통 살레시오회, 살레시오 수녀회 뭐 이런 또 기타 가족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족 단체들과 연대, 그리고 또 회원에 대한 또 사역 갱신, 또 영적 수련,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는 연피정, 그 다음에 연례 강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재정을 보고서를 매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검토해서 잘 지회들이 잘 지금 지회 재정 상태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좀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지회에는 뭐 소위 감사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 역할을 광고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뭐 쓰면 전체적으로 또 지혜참사위원회 그 예산을 알려주고, 광구의 재정 보고서를 우리 또 만들어서 세계 참사위원회 보내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라키 똑같은 지회와 광구와의 관계는 광구와 세계 참사위원회 관계가 또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 지난번 이 지금 사도직 생활계획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우리말로는 2014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 새로 특징이 여기서 광구대를 매년 소집하도록 한 것이 상당히 새로운 특징인데요. 광고대를 소집하고 조직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임무로는 이제 그 각 지회를 설립하고 폐쇄하고 통합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새로 특수하게 해야 될,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있는 임무는 아니고요. 지회가 설립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만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대해서 전문가한테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사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각 위원별 임무도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광고 참사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재정위원, 총무위원, 양성위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조금 그 세부 그룹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걸로서 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고요. 다만 반드시 필요한 위원으로서는 재정, 총무, 양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 또 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규칙서에 있는 관구 참사위원회와 관구위원회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각 규칙서에 보면 각 그 지회에서의 역할, 위원장, 재정위원, 총무위원, 그 다음에 양성위원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빠른가요? 제가 강의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사실은 조금 이제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신영문 신부님이 하신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흥미도 있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좀 무슨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조금 평상시에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다음 걸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광고참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을 올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규칙서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했다가 좀 뭐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늘 이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올해 어떤 일을 한국광고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원 입회 승인 및 서약갱신 퇴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원 자격과 관련된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회에서 양성을 이제 충분히 받으시고 양성학교 광고에서 하는 양성학교를 이제 6학기를 마치시면 이제 입회 승인을 받고 이제 서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 우리 이거에 관련된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매년 7월에 이 지회참사위원회로부터 광고참사위원회로 어떤 그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입회 신청서에는 지회참사위원회 평가서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뭐 양성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회참사위원회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입회 승인 여부를 7월 말까지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올해 서약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제 후보가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서약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매년 8월에 보통 8월 중순경쯤에 서약 대상자 피정을 대전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림 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빠졌는데
9월 정도까지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약을 할 의견 지회와 의견 교환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청자들이 거의 서약 대상 피정을 받고 이제 서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긴 하지만 간혹 이제 몇 분 정도는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소정의 과정을 충실히 마치신 분에 대해서는 뭐 다 승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승인된 입회 지원자에 대해서는 이제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매년 대림 피정 때인데 대림 피정은 매년 대림 첫 주 주일에 통상적으로 이제 제주도 경우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대전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대림 피정을 1박 2일로 하고요. 그때 이제 서약식도 하지만 또 기존 회원들도 서약갱신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약갱신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결정이 지금 난 적은 없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회원 자격 중단 결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거기에 좀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 발생을 하면 각 지회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광구에서 심사를 해서 회원 자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회원 자격과 관련된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구 대회는 매년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연초에 보통 이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잘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광구 예산안, 결산안, 연간 활동 계획 및 평가를 하지만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여기에서 그 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이 한국 살레시오 협력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좀 올해는 이걸 목표로 삼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회 참사위원들이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구대회 구성원은 그 각 지회 참사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그 지회 참사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고 매 3년마다 이제 광구참사위원회를 지회참사위원회, 광구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은 이제 광구참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광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회 연회비 수금관리, 그다음에 재정 집행 회계정부, 또 세계참사위원회 재정보고서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하고 또 총장님이나 또 다른 그 선교지에 조금 연대기금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 재정 역할, 이건 뭐 광구 재정위원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세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원 규칙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러니까 그 협력자회의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회원이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또는 그러니까 각 광구마다 좀 특수하게 좀 적용해야 되고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광구대 절차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광구대에서 절차에 대해서 지침서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시행세칙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광구 규칙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규정집을 발간하는 역할을 광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수첩이 올해 다시 나왔습니다만 지금 원칙적으로 매 3년마다 회원 수첩을 발간하는 걸로 지금 일단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회원 명부는 이제 매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대림 비정이 끝나면 이제 새로 서약하는 회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2016년도 회원 명부가 아마 올해 연말쯤 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역대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1981년도에 첫 번째 서약자를 낸 이후에 서약자 명단이 전부 쭉 나옵니다. 지금까지 뭐 한 580명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누락되신 분들이 초창기에 조금 누락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까지 합하면 좀 한 6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지금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관리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참사위원회하고 살레시오 가족단체하고 연락 및 협의, 이건 이제 연대하기 위한 그 세계참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뭐 그 필요한 그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끔가다 이제 지구대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할 때 조금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양성학교 운영은 원래 이게 광구에서 광구 양성위원이 담당해서 뭐 실시를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양성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생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구에서 이거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구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데 그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광구참사위원 2명이 당연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전혀 관련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광구 차원의 평생 양성이 있는데 주로 이거는 피정 및 연례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순 피정하고 연례 강화하고 대립 피정,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 올해 처음 실시된 게 협력자 영성 수련인데요. 이번에 아주 뭐 성공적으로 내용 잘 됐는데 이게 조금 참여가 조금 협력자들이 조금 낮았던 점이 조금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2박 3일이라서 사실은 시간을 내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 다녀오신 분들 평가는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회 양성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책임자라 하면은 지회 참사, 주로 이제 지회 참사위원들에 대한 걸 말하는데, 이 봉사 책임자 양성은 이제 그동안에 특별히 실시를 못하다가 내년도 광구대회 때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자 성소, 특히 지금 모든 이제 뭐 우리 협력자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성소 부족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협력자들 경우에 지금 젊은이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구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날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레시스라는 이제 자체 내 그 청년들에 대한 양성 그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협력자 아직 거기서 뭐 회원이 이제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SYM 살레시오 수도회 수노회에서 하고 있는 SYM 운동 있는데, 그런 살레시오 가족 내 청년 운동하고 지금 연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이제 한 30, 40대 될 때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설립 중인 지회 동반도 이제 광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지금 소식지 발간하고 있는데, 뭐 올해 연초에 받아보셨죠? 그리고 홈페이지 또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한 인물로서 지회에 관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